단어는 뭐예요? 읽어보면 비례식과 비례분. 이거 5학년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뭐 비례식? 배웠어요. 비례식 우리 배운 거예요. 맞죠? 비례식 배웠습니다. 1학기 때 배웠어요. 이런 것들 맞지?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다루는 2학기 때 다루는 게 되나 봐. 2학기인데 비례식을 또 배워. 맞지? 그래서 한번 배워봅시다. 비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귤을 엄마가 귤을 12개 사왔는데 형과 내가 나눠 먹어.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근데 형은 8개 먹고 나는 4개 먹었어. 그럼 형과 내가 먹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2개 중에서 8개 4개 먹었으니까 몇 대 몇이야? 8개 중에서 즉 12개 중에서 12개가 있는데 형이 8개를 먹고 내가 4개 먹었는데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나는 이거를 물었는데 도대체 민종이는 뭘 답한 걸까? 질문한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민종이가 답한 건 3대 4는 이거의 비율이지. 맞지? 나는 형과 내가 8개, 4개를 먹었을 때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었습니까? 몇 대 몇이야? 8대 4인 거지. 우리가 비를 말할 때는 8대 4는 이제 딱 2배 되는 숫자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낼 때 얘를 고쳐서 2대 1이다 이렇게 보통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중이는 선생님 말은 안 듣고 그냥 보이는 거 3대 4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답을 해야 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거를 전항이라고 앞전자를 써. 뒤에 있는 거를 후항이라고 해. 이걸 나 항이라고 해. 항. 앞에 항, 뒤에 항. 수학에서 항이라는 거는 하나의 숫자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를 항이라고 보통 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중에 이제 중3이 되면 이런 방정식을 배우게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걸. 이건 항이 몇 개냐? 이 곱하기로 나열되는 덩어리가 하나의 항이야. x의 제곱이 있을 때는 제곱을 2차 항이라고 하는 거야. x가 한 번 곱해진 애가 있는 항을 1차 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상수항이라 숫자만 있는 항을 항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야 얘가. 그래서 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식의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제 비례식에서도 몇 대 몇 할 때 그 몇 대 몇 할 때 사용되는 이 수들이 하나의 항인 거야. 예를 들어 x 더하기 4대 y 플러스 1 이러면 x 플러스 4가 우리가 식에서는 더하기로 연결된 거 하나가 항이지만 비례식에서 말하는 항은 뭐뭐 몇 대 몇 할 때 앞에 있는 통째로 요거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비례식에서는 그래. 우리가 식에서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걸 항으로 보지 하나의 항으로 보지만 비례식에서는 몇 대 몇 할 때 이 앞에 있는 항을 전체를 전항이라는 거야. 맞지? 숫자 계산할 때하고 항의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때는 뒤에 있는 게 전체가 후항이 되는 거야. 비례식은 이제 항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전항과 후항 딱 2개로 구성된 식이 비례식이야. 그럼 이 전항과 후항의 특징은 즉 어떤 수의 개수의 비를 적은 건데 12대 8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건데 얘가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배웠잖아. 둘 다 4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두 수를 약분하면 4분의 12, 4분의 8, 4로 나누면 즉 전항 후항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가 최대 공약수가 있을 경우에는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약분돼서 기하분수인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의 비로 적기를 원칙으로 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에 대하여 이제 전항과 후항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비율은 같다. 2대 3이잖아. 그럼 4대 6. 2배 했는데 얘도 2배 했잖아. 맞지? 3대 9인데 둘 다 3의 배수지? 얘를 3으로 나누면 1로 바뀔 거야. 얘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바뀔 거야. 맞지? 자, 전항과 후항을 얼마로 나눴습니까? 물으면 얼마나 나눴니? 둘 다 똑같은 수인 뭘로 나눴어? 이거로 나눴지. 이게 이제 뭐랑 같냐면 우리가 분수를 계산할 때 2분의 1
이거를 우리는 비례식으로 적으면 바로 분자를 전항, 분모를 후항에 적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이 몇 대 몇을 딱 분수 작대기 경계선을 딱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2분의 1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2분의 1이나 8분의 4나 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전항에다가 4를 곱하고 후항에다가 4를 곱해도, 즉 4대 8 이렇게 해도 8분의 4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얘를 다시 분모 분자에 4를 나눠줘도 1대2로 돌려도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즉 분수에서 배웠던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는 변하지 않는다, 나누어도 변하지 않는다. 단 0으로 나눈 것은 제외. 0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아무 수나 나누면 되는 게 아니야. 0은 나눌 수가 없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B에 대해서 전항과 후항, B의 성질, 정원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는다. 자, B를 써라. 3대 10이 있었어요. 뭐 하라는 거야? 4배 했네? 그럼 뒤에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4배 해야지. 12로 바뀌었고 얘는 40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지? 뭐 했니? 최대 공약수인 6으로 나누고 있네. 얘도 똑같이 6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3대 4가 되는 거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자, 할 수 있죠? 그래서 답 메꾸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채점 하세요. 자, 뒤에 6문제 있습니다. 같은 거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우리가 숫자가 클 때는, 자, 이거의 배수로 봐도 되지만 때로는 배수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일 작은 자연수비로 고쳐. 전부 다. 얘는 4로 약분되지. 4, 7, 28. 4, 1은 4, 4, 46. 또 약분되네. 누구로 약분되니? 7로 약분되지. 알고 보니까 이거 몇 배야? 2배지, 2배. 28에 2배가 56이잖아. 그래서 간단한 수로 고치면 누구야? 결국에는 얘는 1대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고친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숫자를 큰 채로 막 비교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2분의 1배일 때도 있어. 그럼 우리는 자연수 배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찾으면 같은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 제일 간단한 수로 고쳐 1대2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찾기 쉬워. 뒤에 게 앞에 게 2배 되는 건 다 답이야. 자, 얘는 거꾸로니까 탈락. 얘는 맞지? 얘는 2대1이니까 탈락. 얘는 뒤에 게 2배여야 돼. 자, 2배 맞아, 안 맞아? 맞지? 크지만 딱 봐도 약분 안 시키고도 2배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약분 안 시키고도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여, 맞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약분을 시킨 게 아니라 약분 안 보여도 보이면 그냥 바로 찾아도 돼. 대신에 원래 수를 간단한 수로 고쳐서 앞에 거와 뒤에 거 몇 배 관계인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풀리는 거야. 되겠니? 각 B의 값이 4분의 3이 되도록. 자, B의 값이 4분의 3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항 대 후항의 B가 3대 4라는 뜻이야. 그리고 분수의 값으로 고치면 그게 4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위에다 3대 4를 딱 적어놔봐. 그럼 봐봐. 몇 배있니? 4배지? 그럼 4배 하면 누구 적으면 되겠니? 12 적으면 되겠지? 자, 앞에 거를 보자. 12배 했지? 그럼 12배 하면 몇 적으면 되겠니? 48을 적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간단한 자연수의 기본 비를 알면 그거를 변형시킨 같은 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대신 앞뒤 순서를 잘 보면서 전항이 몇 배인지 후항이 몇 배인지만 잘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 되겠죠? 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비율이 같은 거 2개만 만들어내. 자, 이거는 답이 정해진 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만들면 돼. 자, 곱해서 만들어냈으니까 5대 6이야. 예를 들어 2를 곱하면 어떻게 하면 10대 12 이런 거 하면 될 거고, 3을 곱하면 15대 18 이러면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더 만들 수도 있겠네. 2개만 만들어냈으니까 제일 간단한 거 2개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서 풀 수 있겠죠? 자, 이거 약분해서 B 찾는데 반 나눴으니까 얘도 21 되는 거 알겠니? 얘는 6으로 나눴으니까 얘도 6으로 나누면 7 되는 거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줍니다. 제점하고 부르는 거는 별표 쳐놨다 질문 풀이 할게요. 자, 그 다음 간단한 자연수를 나타내기. 자, 이번엔 소수입니다. 소수는, 자, 소수면 한 자릿수지. 또 일단은 10을 곱해. 그럼 자연수로 고쳐져, 안 고쳐져? 고쳐주죠. 자, 분수가 있으면 어떡할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 얼마 곱해야 돼?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둘 다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배수인 누구를 곱해? 자, 서로 소일 때는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는 두 수를 곱한 수를 바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약분하면서 4로 바뀌게 되고 얘는 약분하면서 3으로 바뀌게 되니까 실제 비율은 4대 3이 되지. 그래서 역수일 때는 이 수가 바뀌면서 자연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계산을 하면서 푸세요. 그 다음 자연수인데 좀 크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구구단을 외워서 나오는 수는 빨리 풉니다. 자, 27도 나오고 36도 나오는 구구단은 몇 단에 있는 거지? 3단에도 있고요. 9단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제일 작은 수 바꿔야 되니까 누구로 나누는 게 좋을까? 9로 나누는 게 좋아. 9, 3, 27, 9, 4, 36 한 번에 고쳐졌지? 만약에 3으로 나눴으면 어떻게 될까? 3, 9, 27, 3, 1에서 3, 2, 6 근데 9랑 11을 또 나눌 수 있지. 3으로 한 번 더 나누면 되지 뭐. 3, 3은 9, 3, 4, 12 그럼 고쳐져 안 고쳐져? 단지 한 번에 고쳤느냐 두 번에 고쳤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로 만드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B를 나타내기. 자, 그래서 만약에 소수 두 자릿수가 있으면 10이 아니라 얼마를 곱해야 돼? 100을 곱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소수점 두 자리가 있으면 양변에 100을 곱해야 돼. 맞지? 10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얘는 2하고 3이니까 6 곱하면 될 거고 얘는 0.4와 10분의 1이니까 둘 다 누구를 곱하면 일단 10을 곱하면 소수도 자연수가 되고 분모도 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둘 다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수를 곱하는 거야. 막 분수 소수가 섞여 있거나 소수점 자연수가 많이 있으면 10이 아니라 100이나 1000을 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5와 1.8이 있어요. 일단 누구를 곱할까요? 일단 당연히 10을 곱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10을 곱해서 15 대 18로 바뀌는 거지? 근데 15 대 18을 바꿨더니 둘 다 누구의 배수야? 구구단에 있는 3의 배수야. 맞지?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누니? 3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얘는 3, 5, 15 되고 3, 6, 18 되고 더 이상 안 나눠지는 수 맞아, 안 맞아? 그럼 간단한 자연수,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로 고친 거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가장 간단한 자연수 고치면 각항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얼마 곱해야 되니? 소수 두 자릿수가 보이니까 그렇지 100을 곱해야지. 그럼 100을 곱하면 앞에 수는 두 자리 옮겨가니까 10으로 바뀌고 뒤에 수는 9로 바뀌겠지. 자, 더 이상 약분이 되니 안 되니? 얘는 2, 5, 12가 3, 3은 9니까 더 이상 나눠지는 수 없지? 이게 답입니다. 더 나눠지면 나눈 다음에 답을 적어야 돼요. 나누고 나서도 항상 체크해야 돼. 또 나눠지는가 안 나눠지는가. 자, 5대 1.36이야. 얼마를 곱해야 된다고? 100을 곱해야겠지. 그럼 일단 500으로 바뀌고 136으로 바뀌지. 자, 나눌 수 있다. 누구로 나눌 수 있나 보니까 4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4, 1은 4, 4, 2, 8, 4, 5, 20 되고 4, 3, 12, 4, 4, 16 돼. 자, 또 누구로 나눌 수 있나? 34는 2의 배수잖아. 짝수니까. 얘는 홀수잖아. 그럼 안 나눠지지. 그럼 34가 안 나눠진다고 무조건 포기할까? 아니야. 34는 2 곱하기 17 아니니? 맞죠? 2 곱하기 17이면 17로 얘가 나눠지면 약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혹시나 테스트 해봐야 돼. 125를 17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맞지? 나눠보면 17이 이 안에 몇 번 들어가? 6번, 7번, 7이는 7, 7, 7이 49 하면 119네. 자, 나머지가 남으니까 안 나눠지는 거 맞지?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까 답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나눠졌다면 어떻게 할까? 나누고 적어야 되는 거야. 더 작게 만들어서.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면 이 수를 즉 어떤 소수의 곱으로 분해해보고 얘가 2랑 17로 구성됐으니까 얘가 2로 나눠지는지를 봐야 되고 짝수니까 홀수니까 안 나눠지거든. 17도 혹시 나눠지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때로는 나눠질 때도 있어. 그러면 더 작은 수로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작은 수가 될 때까지 체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로 비로 고치는 거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비례식 개념에서 2대 3은 자, 분수로 고치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4대 6도 6분의 4라고. 근데 약분하면 3분의 2라고. 그래서 2대 3과 4대 6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비가 나타날 때 뭘 할 수 있냐면 안의 항을 내항이라 하고 안내자를 씁니다. 내항. 밖에 있는 항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합니다. 외항과 내항을 곱하면 항상 같아요. 왜? 곱하면 얼마야? 10이지. 얘도 곱하면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비례식에서는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놓았을 때 이제 비례식에서 가장 많이 썼던 우리가 성질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게 비례식 계산을 등식으로 바꾸는 거야.
BC는 AD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네모를 구하거나 X값을 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6분의 4를 약분하면 3분의 2였잖아. 근데 우리가 요 6과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예를 들어 양변에 12를 곱한다고 생각해. 18을 곱한다고 생각해. 최종 배수인. 그럼 여기도 18을 곱하고 여기도 두 수의 최종 배수인 18을 곱하면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했지. 그래서 이걸 약분해서 적어주면 18이니까 얘는 3 곱하기 4가 적히게 되고 얘는 약분해서 적어주면 얘는 2 곱하기 6이 적히게 돼.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즉 이 식에서 분수식일 때는 즉 이렇게 곱해지는 게 12이지 이렇게 곱해지는 게 10이지. 자, 6이 얘는 43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분수가 있을 때 두 개의 분수를 대각선으로 곱하면 값이 같은 거야. 즉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등식의 성질을 쓴 거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비례식으로 놓으면 4대 6이 6분의 4고 그 다음 2대 3이 근데 그 두 개의 비가 같단 말이지. 근데 6과 2가 곱해지는 게 바로 내양의 곱이 되고 내양의 곱이 바로 요 분수식에서 오른 한쪽 대각선을 곱하는 거야. 그 다음 2대 3은 즉 외양의 곱이 1에 곱하면 3대 3, 4 곱하니까 이 외양의 곱이 대각선 곱하는 거야. 즉 분수에서 이 대각선을 곱하면 최소 공배수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그걸 비례식에서는 비로 놨더니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곱해지는 게 바로 요 대각선 곱해지는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어. 누가 6분의 3이 만약에 x분의 뭐 2다 이런 분수를 적어놨잖아. 그럼 우리는 그럼 x를 몰라. 이게 네모야 네모. 그럼 x를 구할 때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x가 돼.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x에다가 그 값이 12랑 같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즉 이거를 최소 배수를 곱하는 계산을 줄이고 한 번에 바로 최소 배수가 약분된 수의 계산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네모는 3 곱하기 네모가 10이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돼? 나누기가 되지. 따라서 이 x라는 값은 얼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를 비례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3대 6은 2대 네모. 자, 이렇게 곱하면 12야. 그럼 이렇게 곱해도 12가 돼야 돼.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바로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맞죠? 그래서 비례식과 분수식으로 된 등식 계산은 같은 거야, 사실은. 알겠니? 그래서 비를 한 개만 줬을 때는 비를 묻는 거지만 비를 두 개 줬을 때는 요거는 어떤 등식으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네모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비를 같은 비를 가지는 두 개의 비를 등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례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선생님 비례식 아닙니까? 이 4분의 2는 이거는 비례식이 아니라 그냥 비라고 하는 거야. 몇 대 몇. 얘는 비야 비. 이 4에 대한 2의 비. 2대 4. 뭐뭐에 대한이 분모에 오는 거야. 4에 대한 2의 비. 그건 비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2대 4는 만약에 네모 대 네모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비례식을 비를 두 개 연결해서 등호로 연결시켰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이 자체는 비. 맞지? 그래서 비례식에서는 내항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 같다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라는 말과 비례식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좀 다르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자. 바나나 5개에 대한 사과 2개의 비율. 바나나 5개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뭐라고 했니? 쌤이 항상 분모라고 했지. 그럼 5분의 사과는 2개니까 2지. 그거를 비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니? 2대 5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가 됩니다. 자, 15개에 대하니까 15분의 6 되는 거지. 그리고 분수로 고치면 15분의 6이고 비로 고치면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6대 15 뭐뭐 때 뭐 할 때 이게 가운데 분모 짝대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5분의 6이 되는 거죠. 근데 15분의 6인데 자 바나나 15개에 대한 사과 6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15분의 6은 약분이 되네. 누구로? 3으로. 3, 2, 6, 3, 5, 15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같아지는 걸 알겠니? 자 위에 두 비를 비례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니? 2대 5는 6대 1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럼 이거 곱하면 30이고 이것도 곱하면 30이고 성립합니다. 되겠어요?
자, 비를 나타내는 거.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사용하여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비례식.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맞지? 그냥 한 개만 있으면 비 이렇게 등호로 나타내는 걸 비례식이라고 하고, 비례식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외양, 내양 찾는 거야. 외양이 누구지? 바깥에 있는 항을 외양이라 하지. 누구랑 누구니 그럼? 8과 22. 내양은 안에 있는 두 개지? 11과 16입니다. 이해됐어요? 내양은 안에 있는 두 개의 항, 외양은 바깥에 있는 두 개의 항.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쭉 풀어주면 됩니다. 비례식 알아보기 개념. 자, 비례식의 성질 개념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외양과 내양의 곱은 어떻다? 같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지는 거 없죠? 그래서 계산을 이제 좀 더 연습해 보자. 자, 곱하면 외양은 곱하면 6 곱하기 33이고요. 맞지? 내양은 곱하면 11 곱하기 18이겠지. 자, 그 계산 결과를 해보면 198이 나오는데 둘 다 값이 어떻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외양을 곱하면 4분의 3 곱하기 1. 약분하면 4분의 3이고요. 외양을 곱하면 8분의 1 곱하기 6. 8분의 6인데 약분하면 이것도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다라는 거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자, 얘한테 들어간 수를 구하래. 2, 3은 6이고 0.4, 1, 15를 곱하면 얘도 6입니다. 맞지? 그 다음 이런 곱하면 얼마지? 4, 2, 8, 4, 30 약분하면 2분의 15. 이게 대분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얘도 약분하면 2는 4, 2, 5, 10. 2분의 15. 즉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계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죠? 하나도? 자, 외양의 곱은 외양이니까 8, 9, 70입니다. 내양의 곱도 3 곱하기 24니까 70이네요. 서로 어떻다? 그러면 같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례식에 성립하는 거,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은 거를 찾아라는 얘기네. 자, 이거 보면 7, 5, 35, 5, 7이 35. 다음 몇 번이야? 그럼 바로 1번이네요. 얘는 3, 1은 3, 6, 38 성립 안 하네. 얘는 8, 6, 48. 2 곱하기 24는 48 성립하는데요. 쏘리 잘못했네. 7, 5, 35. 3, 7이 21. 1번 아니네요. 답은 3번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는 8, 6, 48. 2 곱하기 24도 48이잖아. 맞죠? 그리고 얘는 곱하면 0.6을 3개 하면 1.8. 얘는 곱하면 1.2, 1.8 곱하면 8이랑 8, 8이 16 하면 9.6 되고요. 1, 2는 2, 1, 2는 1 하면 2.18 나오니까 얘랑 어떠니? 다릅니다. 맞지? 얘도 0.6 곱하기 6분의 1 하면 0.1 나오고요. 얘는 곱하면 4분의 3이 나왔는데 4분의 3은 0.75가 되네. 4, 7, 28, 4, 5, 20.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 찾는 거는 내양의 외양의 곱이 같은 걸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 다음 비례식을 이용하여 이제 해결하기.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을 네모로 넣습니다. 비례식을 세웁니다. 비례식의 내양 외양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합니다. 자, 비례식으로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자, 4분의 5km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달릴 때 25km 가려면 몇 분이 걸립니까? 그럼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네모지. 몇 분 걸리는 거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걸 비례식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4분 대 네모분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시간은 시간끼리 비를 만드는 거야. 그럼 4분짜리는 전항이니까 몇 킬로를 간다 했어? 5km 간다고 했지? 그럼 네모짜리는 후항이니까 몇 킬로 간다 했지? 25km 간다고 했지. 맞죠? 4분짜리가. 자,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100이거든, 100. 그럼 얘는 20km 가면 되겠지. 그래서 비교해봐. 4대 5는, 자, 20과 25를 5로 약분시키면 5, 4, 20, 5, 5, 25니까 4대 5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요. 시간과 시간, 거리와 거리를 비로 만들었어. 자, 또 다르게 선생님 만들어 볼게. 자, 4분짜리는 5km 갑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거리를 비로 만들었어. 그 다음 얘도 자기 자신의 시간, 모르니까 네모야. 자기 자신의 가는 거리를 비로 만들었어. 그 비율이 같아도 됩니다. 해볼까요? 그럼 4 곱하기 25 맞니? 이라면 5 곱하기 네모 맞니?
그렇지?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떻니?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하면 안 되니? 시간과 시간을 작은 거와 네모로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게 후항이었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적으면 어떻게 되니?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얘도 즉 내가 4분의 5km 간다. 그럼 작은 거를 자기의 가는 거리를 짝을 지었다면 얘도 시간과 거리였다면 얘도 시간과 거리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거리와 시간을 바꿔 적으면 어떻게 되니?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항상 전항에는 시간을 했다면 쟤도 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전항과 후항의 짝을 잘 맞춰야 되는 거야. 자기 대상을 쉽게 말하면 복싱을 하는데 스몰 라이트급이랑 헤비급이랑 싸움을 붙이면 되니 안 되니?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싸움 맞지? 헤비급한테 한 방 맞으면 사람 죽어버리는데 맞죠? 그러니까 같은 체급끼리 짝을 매치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만드는 방법. 자, 가로 세로가 7대 4래. 그럼 우리는 이게 7대 4라는 거는 사실은 7이고 4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 이거 비기 때문에 약분이 됐잖아. 우리가 그런 걸 넣을 때는 항상 7K, 4K 이렇게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K가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를 약분시켜버리면 7대 4 맞잖아. 맞죠? 실제 길이는 이렇게 K를 곱해서 실제 수로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관계없어. 어쨌든 비례식이니까 7대 4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 순서의 비지. 근데 실제로 세로가 20이래. 그럼 세로는 전항이야, 후항이야? 후항이지. 그럼 비례식을 만들 때 이꼴 하고 즉 뒤에다가 세로 길이인 20을 적어야 되겠지. 그럼 내가 모르는 가로 길이를 즉 전항에다가 네모라고 배치하면 이 비례식은 비율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140이니까 140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야? 35가 되면 4, 32, 4, 5, 20 나오겠지. 그래서 가로를 네모로 하여 비례식을 만들었고요. 계산을 했더니 가로는 몇 cm가 되었다? 35cm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순서 맞춰서 세우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문제 해보자. 자, 곱셈식을 비례식으로 만들었다. 한 외항이 3이면 한 외항이 3이야. 다른 외항은 얼마니? 6이야? 자,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례식 외항이 양쪽으로 이렇게 비외항인데 내항인데 얘는 지금 비례식이야 곱하기로 고쳐져 있는 식이야. 쳐져 있는 시. 그치? 그럼 얘가 외항이라면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진 거 아니니? 그럼 얘가 외항이지 사실은. 이해돼? 한마디로 얘가 외항이야. 자리를 잘 봐. 이렇게 있어. 자, 3이 18이랑 곱해졌다잖아. 그럼 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18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외항은 비례식이 아닌데 함부로 6 적으면 틀립니다. 곱하기잖아.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뭘 적어야 돼? 외항을 18을 적어야 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례식이 아닌 식이니까. 내항이 9면 다른 내항은 자기가 곱해진 게 내항이잖아. 6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거를 비례식으로 만들면 3대 9는 했잖아. 그럼 3이랑 곱해지는 게 18이니까 18을 뒤에 적어야 될 거고 9랑 곱해지는 게 내항이니까 6을 여기다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검토해봐. 6대 18은 1대 3이거든. 3대 9도 1대 3이거든. 자, 그래서 적을 때 막 생각 없이 막 적어버리면 틀리고 혹시 틀려도 마지막에 검토를 해보면 제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보자. 용돈을 6대 5로 받는데 진수가 받은 용돈이 13,500원이래. 그러면 6대 5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네모 대 네모 이렇게 적어 무조건. 근데 누가 진수야 둘 중에? 형과 진수에게 용돈을 6대 5로 준 거야. 형과 진수, 형과 진수. 누가 진수야? 둘 중에 5가 진수지. 그럼 진수의 용돈이 13,500원은 뒤에 전항과 후항을 적을 때 어디에다 적어야 되는 거야? 뒤에 적어야 되는 거지. 13,500원을 맞지? 그래서 형의 용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 곱하기 네모는 계산하면 13,500원이니까 600, 600, 65, 30, 6, 38, 19, 21, 6, 1은 6, 7, 8, 8만 1,000원.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누면 5, 1은 5, 5, 6, 30, 5, 2, 10 해서 즉 형의 용돈은 얼마다? 16,200원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자, 비례식은 순서를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풀다 보면 막히는 거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랑 풀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끝나는데, 비례 배분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20만 원을 아버지가 용돈으로 주셨어. 이번 명절 설 용돈으로. 근데 형이랑 동생한테 가지고 있는 이 용돈을 주면서, 야, 이걸로 너네 나눠 가지는 거야. 대신에 너희가 이렇게 형이 많으니까 형이 많은 비율을 가져가. 2대 3으로 나눠 가져. 이렇게 했어. 그럼 형은 얼마 준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형이 3개 가져가고 동생이 2개 가져가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총 5개가 있다면 3개, 2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20만 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형이 가져가는 거는 전체 2개를 합친 게 5지. 5개 중에 3개를 가져가는 이 비율만큼 가져가는 게 이게 비례 배분이야. 즉 자기가 가진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야. 20만 원에 5분의 3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동생은 5분의 얼마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2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B라는 거는 결국 몇 대 몇이지만 우리는 이 2개를 합친 거를 전체로 보고 그 합친 것분의 요 분수값, 맞지? 그럼 이 전체를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비율이 나타나게 돼. 그 비율을 실제 내가 가져야 되는 뭐 물건의 수나 돈의 수나 이런 거에 곱해주면 실제 몇 개, 몇만 원 가져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약분시켜주면 5, 4, 20이니까 형은 12만 원 가져가게 되고, 동생은 약분하면 4, 2, 8이니까 8만 원 가져가게 돼. 그럼 실제로 8만 원 대 12만 원을 가져갔다면, 자, 비율적으로 4로 약분하면 2대 3으로 나눠 가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비례의 B는 이거지만 우리는 실제로 얼마 가져가는지를 질문했다면 2만 원, 3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요 값을 답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20만 원을 줬으니까, 맞지? 형은 8만 원, 동생은 8만 원 가지고 형은 12만 원 가지면 됩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실제 값을 구할 때는 이걸 약분시켜서 자연수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고친 거는 비율은 2대 3이지만 실제 값을 구할 때는 실제 값을 곱해서 그거를 분수의 비율을 곱해서 실제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실제로 얼마 가졌는지를 아는 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누가 A 대 B로 나눠 가지잖아. 어떤 X라는 애를. X를 나누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X 곱하기 2개 더한 것분의 B를 하면 이거는 B에 가져가는 뭐가 되는 몫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뭘 하면 2개 더한 것분의 A 하면 이건 A가 가져가는 자기 몫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비례 배분은 우리가 그 비율대로 전체를 나눠 가질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체 더한 것 비율을 2개 더한 것분의 자기의 비율을 분수값을 실제 값에다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럼 144cm 건을 1대 8로 나누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1 더하기 8 전체를 물어보는 거지. 그 중에서 한 개를 가져갑니다. 이게 앞에 사람이 가져가는 비율이야. 실제 길이는 얼마인데? 144cm에 대해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9분의 1을 곱해주면 9, 1은 9, 9, 6, 54, 16cm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은 9분의 8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9분의 8을 곱해주면 16 곱하기 8이니까 얼마니? 128인가 되겠네요. 2개 더하면 144가 나와야 됩니다. 비례 배분 이해했습니까? 자, 빠르게 또 해보자. 4,500원을 5대 4로 나눠 가지래. 그럼 5 더하기 4 전체를 9개로 봤을 때 형은 5개를 가져갑니다. 즉 9분의 5를 가져갑니다. 맞지? 그래서 약분해주면 500 곱하기 5니까 2,500원을 가져가고요. 동생은 5대 4니까 4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9분의 4를 가져가니까 2,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2개 합치면 4,500원 맞아요? 네. 비례배분은 전체 2개 비율을 더한 것분의 자기의 비율을 실제 값에다 곱하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11을 1대 3으로 나눠 가집니다. 얘는 그러면 2개 더하면 4니까 4분의 1을 가져가는 거고, 뒤에 거는 4분의 3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을 가져가고 얘는 9를 가져가면 합치면 12cm 맞는 거 점검하고요. 이해되겠니? 7대5로 36을, 그럼 7 더하기 5분의 7을 가져가는 거지. 10이니까 약분하면 3이네. 그럼 3치 21을 가져가는 거지. 됐어요? 얘는 7대5니까 7이니까 5를 가져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7대5 12분의 약분하면 3이니까 3, 5, 15를 가져가겠네. 그 두 개 합치면 36 맞는 거 체크하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비례배분을 위한 문제 해결하기. 자, 12,000원이 있습니다. 5대 3으로 나눠 가지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형은 어느 비율? 두 개 더한 것분의 5니까 8분의 5를 가져가면 되겠지? 동생은 8분의 3을 가져가면 되겠지? 자, 실제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럼 실제 계산해야 되지? 12,000원 곱하기 8분의 5. 그럼 8분의 5는 8, 1은 8, 8, 5, 40, 1,500원 곱하기 3이니까 형은 아니지? 8, 1은 8, 8, 5, 40이 12,000원에 8분의 1,500원이지? 8분의 5잖아 5. 얘는 7,500원이 되겠죠. 우리는 계산 안 해봐도 얘는 얼마가 된다고 알 수 있니? 4,500원이 된다고 알 수 있니? 사실은 하나로 계산하면 빼면 바로 나오잖아. 굳이 분수 계산할 필요가 원래는 없죠. 시험 볼 때는 맞지? 물론 지금은 계산을 적자면 12,000원 곱하기 8분의 3이 되는 거지. 8개 중에 3개를 가져가는 거니까. 따라서 약분하면 1,500 곱하기 3이니까 4,500원이 됩니다. 자, 비례배분 문제 이렇게 풉니다. 그 다음 사탕 28개를 자, 누나는 전체 몇 분의 몇입니까? 두 개 더하면 14개 중에서 누나와 동생에게 3대 11 누나가 3이네 맞지? 14분의 3입니다. 누나에게 주는 사탕은 28개에 14분의 3을 줬으니까 누나는 사탕을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동생한테 양보를 해서 6개만 먹겠답니다. 되겠니? 그래서 사람을 잘 보고 해야 돼. 누나가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자, 상현이와 미영이가 구슬을 2대5로 가진대. 근데 약간 머리를 썼습니다. 미영이가 가진 구슬의 수가 20개래. 자, 이제 민정이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습관이 붙어갖고 어떡하는 줄 알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20 곱하기 또 전체 구슬의 개수 5분의 막 이러면 망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미영이가 5만큼 가져가는 거야. 7개 중에. 전체를 알아 몰라? 그럼 전체가 네모인 거야. 몰라? 전체가 지금. 전체 곱하기 7분의 미영이는 5를 가져가거든. 5를 한 것이 미영이가 가져간 구슬의 수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전체를 숨기고 바꿨어. 아무 생각도 없이 20을 여기 놓고 계산하면 돼, 안 돼? 아니, 미영이가 가져간 걸 왜 또 나눠 가져? 전체를 구하라는데. 미영이는 미영이가 가져간 거잖아. 그래서 전체를 모를 때는 전체를 네모로 놓습니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역추적하면 네모를 알 수 있지. 자, 곱하기에 넘어가면 뭐가 돼? 나누기가 되지.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할 때는 역수로 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양변에 역수를 곱해버리면 돼. 양변에 역수를 곱해버리면 봐봐. 얘는 사라지지. 약분돼서 얘는 약분해서 4, 7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 28개를 나눠 먹은 거야. 그래서 28개 중에서 7분의 2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상현이가 가져가는 거야. 28개 중에서 7분의 5는 미영이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니까 7, 4, 28이니까 미영이는 20개 가져갔고 상현이는 남은 개수 몇 개 가져갔겠니? 8개 가져갔겠지. 자, 그래서 상현이와 미영이는 2대 5고 자, 상현이가 미영이가 20개를 가져갔다면 상현이는 8개 가져가야 2대 5가 됩니다. 4, 2, 8, 4, 5, 20. 전체의 개수는 8개, 20개를 더해서 몇 개다? 28개다. 이 전체를 찾을 때는 문제를 좀 조심해서 풀어야 돼. 맞죠? 전체를 네모로 놓고 풀어야 됩니다. 자, 공책 45건을 얘는 공책 45건을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럼 이게 전체 아니니? 이걸 가지고 바로 해도 돼. 4 더하기 5분의 진규는 4를 가져가고 4 더하기 5분의 얘는 5를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전체니까 이걸 바로 해도 되는 거야. 전체를 네모로 안 넣어도 되지. 전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면 9, 5, 45니까 얘는 20건 가져가고 얘는 25건 가져가면 45건을 딱 나눠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전체를 안 주고 특정 사람이 가져간 거를 줬을 때는 함부로 전 곱하기 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례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뭐다 전체를 가지고 비례 배분해야 되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네모로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비례 배분 단원에 대한 개념은 끝났어요. 개념은 옛날에 비례식 한번 배웠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아. 그래서 한번 요거 뒤에 문제 쫙 다 풀어서 채점 다 해보고 이제 잘 풀리면 뭐 저기 테스트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어요? 자, 자리 들어가서 풀어봅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 풀 수 있을 양이야.